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김프로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종, 노래하기 좋아하는 음유시인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랑으로 늘 힘을 내고 있는 데이브니어입니다. 아, 그때 네. 그 데이브니어가 맨날 적어올 때가 좋았는데 뭐야? 쿠사리는 줬어도 정말? 네. 아, 적어와봐요. 뭘 좀 이렇게. 뭐 거의. 알겠습니다. 아, 자. 요즘 너무 힘들어. 자, 소개해주세요, 그러면. 뭘 소개해줘? 아니, 인생 애들이 어쩌고 해야 되잖아. 자, 인생의 애드립,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브 니어만큼이나 힘들고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고 2주 동안 일하고 있는 데이브 니어 옆에 있는 김 선생입니다. 야, 아니 왜 2시간밖에 못 자요? 아, 진짜 힘들어요. 요즘 지금 사실 김 선생의 본업은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네. 제가 따로 하는 일이 있는데, 진짜 너무 일이 많아요. 야. 네, 너무 힘들어. 나도 이게 본업이 아니야. 정말 미치도록 힘듭니다. 나는 하지만, 본업인가? 방송에서는 이렇게 즐겁게 노는 것 같지만, 진짜 빡센 일주일입니다, 그래요. 진짜. 아유, 살기 다 힘들지, 뭘. 네. 네, 바이엔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주주총회로 꾸며드리는데 주주총회 관련한 댓글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미니프리님. 토요일이라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 후 점심 먹는데 생전 처음 맥주를 시켰어요. 김프로쇼의 영향이 크더군요. 음료로 콜라랑 사이다밖에 몰랐는데 어쩌라고 들으면서 주말 바쁜 레스토랑에서 반주로 생맥주를 혼수로 했네요. 야. YMKO님. JR 김프로쇼, 김프로이드, 김프로쇼 리프트까지 챙겨 듣고 있는 해외 청취자입니다. From Mexico. 야, 멕시코에서 듣고 계세요? 대단하십니다. 막상 표현은 자주 못했는데 자주 듣고 계시고 헬조선의 실상을 깔끔하게 흥미로운 영화들을 즐겁게 인테일리하게 설명해 주시는 김프로쇼 너무 좋아요. 승승장구 응원합니다. 추신이 메인입니다. 이거는 김선생 김프로 같은 분과 연애하고 데이브니어 같은 분과 결혼하면 참 좋겠다는. 예. 네. 그렇지. 그러면 여성분이시나요? 결혼의 장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이번 주 준비됐습니까? 뭘요? 결혼의 장점. 아이, 두 가지. 그거는 다 각자의 삶에 이렇게. 각자의 삶에 이렇게 오로리, 아라리 이렇게 녹아 있는 거죠. 네. 자, 바바욤욤님께서 롯데마트에는 드레스덴이라고 더 킹덤 오브 벨지엄이랑 비슷한 위치의 맥주가 있대요. 롯데마트에. 아, 여기도 짠가? 아빠 배짱이님. 보고 있나 김프로 바이엔슈테판 쇼핑백 하면서 오. 바이엔슈테판 쇼핑백을 보여주셨는데 그 안에 정작 뭐가 들어있는지는 안 보여주셨어요. 학점은행제 나연쌤. 김프로쇼는 사랑입니다. 김프로가 꼭 영화를 만들 수 있길.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영화 만드는 게 꿈인데 환갑 전에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오, 꼭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빛고울 도시농부님 점점 프로다워지는 느낌. 뭐가 해석의 여지가 많지 야. 않나? 제 노래인가요? 그래서 뭐지? 어떤 이런 뜻일까요? 아마추어 자식.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람돌이 1878님 총선이 2년 후면 좋겠는데 3년이나 남았네요. 이게 제가 다급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에 총선이 2년 뒤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3년이 남았대요. 참, 어떡하면 좋아. 네. 탄테지니님입니까? 독일에 살면서도 듣도 보도 못한 맥주를 김프로님을 통해서 알게 됐대요. 자, 문제의 이름 호야 PD님. 이분 참 자주 등장하시죠. 맥주 전용자는 모양 비슷해 보이면서 조금씩 다 다른데 이게 본사에서 디자인해서 전 세계로 뿌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국내 유통사들이 마케팅을 만드는 건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전자, 본사에서 만드는 경우라면 각국마다 모양이 같을 것이고 후자라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데이브니요? 본사에서 거의 다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엔슈테판도 사와서 국내에서 그 수입사가 수입사 사와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야. 그리고 사실 여기 댓글은 소개 안 됐는데 삭제된 댓글 저희 꼼꼼함으로 우리 쭈이아빠님 쭈이아빠님께서 데이브니어한테 걸리면 끝나요. 아니 이거는 나쁜 댓글은 아니고 우리 세 명이 어떻게 그 맥주가 짜냐 세 명의 입맛이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날 저희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댓글을 다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꼼꼼하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 2시간 안에 삭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시는 뭐 수줍당이신 걸로. 그래 네. 왜 삭제하시지? 그러게요. 근데 이런 게 있어. 사람 몸 상태에 따라서 네. 이게 되게 잘 만들어진 음식은
그때그때 감도가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평양냉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몸 상태에 따라서 되게 짜게 느껴지는 날도 있고. 그날 아줌마가 손 안 씻은 거 아닙니까? 맹맹. 제가 그것도 간별하거든요. 그 정도는. 네. 정상적인데 제 입에 더 짜게 유독 느껴지는 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킹덤 오브 벨지을 한번 먹어보죠. 그러니까 좀 건강한 상태일 때 조금 한번. 잠 좀 충분히 주무시고 나서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좀 그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의 속마음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자, 바로 그 코너죠?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그 코너. 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75만 8천 분 계시다는 바로 그 코너. 선물 폭탄 코너입니다.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 바바욤욤님.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디 참 재밌으시네요. 오어린의 선크림,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은 미니프린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미니프린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김프로쇼를 도와주고 계시는 우리 광고주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연 아버님께서 만드신 술자리 만병통치약 친구 술친금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제주 하얀 언덕 펜션. 이미 모두 알고 계시죠? 합리적 가격에 뛰어난 전망과 주변 환경 강추드립니다. 네, 유니코프 깔창. 발냄새 나시는 분들 재구매율이 30%나 된다고 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주주총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지구에 사는 외계인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른 맥주를 가져왔는데요. 오늘 어떤 맥주입니까, 이거? 네, 필라이트라는 맥주입니다. 맥주예요? 맥주입니다. 왜 맥주 아니고 어떻게 보십니까? 맥주는 맞아요? 아니, 저는 무슨 이런 청량음료. 레몬 들어가 있을 것 같지 않아? 느낌이. 초록색에 알았어요. 노란색에 약간 느낌 금빛 뭐 글씨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코끼리 있고. 코끼리가 좀 성의 없이 그려져 있고. 요즘 이 마트에 가시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디서 많이 하고 만든 있군요. 어디서 만든 엄청 겁니까? 싸게. 아니 뭐 하이트 진로. 아, 이게 그거죠. 10,000원에 12병. 그렇죠. 아, 10,000원에 12캔. 바로 그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광고 보면서 우리 처지한테 야, 얼마나 맛없으면 10,000원에 12개나 주냐?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네. 필라이트를 해달라고 한 두어 분, 아, 그래요? 예, 세 분 정도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제가 한 멘트는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맛을 아직 보기 전이기 때문에. 에이. 아니, 맛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아, 그렇지. 근데 우리 지난주에 그 짠 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얼마나 짠지 먹어보고 싶다는 어, 참 미안해 사람들. 의도하진 않았습니다,만. 먹지 말래니까 도대체 얼마나 짜길래 그러냐고. 바로 먹어볼까 그러면? 네, 그래요. 필라이트 한번 필라이트 한번 까보겠습니다. 먼저 네. 먹어보시죠. 저 소리? 이건 라거입니까? 야,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단 드셔보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드셔보시죠. 짠하겠습니다. 짜잔. 오. 어이구, 김프로가. 저 표정. 아, 김프로 귀엽다. 아이고. 어우, 야. 아니, 한 잔을 한 번에 쭉 들이켜서 나 저런 건 처음 보네요. 오. 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 10,000원에 12병짜리 치고는 나쁘지 않아. 제법 상큼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야, 이게요, 우리 사실 시즌 1을 가시면요, 뭐 들으시는 분들 정말 한 10분 중에, 100분 중에 2분 정도 있는데, 우리 김 선생이 발포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이 필라이트는 발포주입니다. 보통 65%입니까? 제 기억에? 뭐 메가의 비율이요? 네, 그런 비율이, 네. 비율 이상 돼야만 우리가 그걸 맥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 저기 알코올이 없는 게 아니고 메가의 비율이 낮은 애들을 발포주라고 네, 했군요. 보통은 뭐 10%, 20%대 막 이렇게 비율을 낮추고요. 그게 왜 그러냐? 일본에서 이렇게 원가를 낮추고 그쵸.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왜냐면 맥주 같은 경우 그때 세금, 그 맥주 회사에 대한 세금의 정책들이 굉장히 이제 높고 하다 보니까 그걸 피해서 만든, 하지만 맛은 비슷하면서, 이제 그런 맥주들을 발포주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네. 10,000원에 12개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이제 이런 거야. 제가 이게 출연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이제 더 많아졌다.
왜냐면 맥주 회사가 함부로 만들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 네. 왜냐면은 지금 카스하이트 무슨 뭐 여러 가지들 실험을 다 하고 하이트 같은 경우는 자기는 퀸즈에일 야, 오늘 이거 여러분 이거 살릴까? 아까 것도 살려주세요. 와, 이거 데이브니아가 얘기할 때만 예.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어요. 에어컨의 그 뭡니까 배수 펌프가 돌아가고 에어컨의 있습니다. 정령이 이야, 좋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 맥주에 대한 기호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깊어지고 있는데 하이트 같은 경우는 퀸즈에일도 만들고 네. 그렇죠? 되게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지금 필라이트를 만든다는 거는 2층이 있다라고 파악을 한 거죠. 그걸 공략하는 거고 일단 가격으로 승부하는 거고 발포주가 왜 싼지 제가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그 사이 구글링을 했니? 알쓸신잡. 발포주가요. 메가의 퍼센트가 67% 미만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세법상 67% 미만의 술을 주세 비율의 그 세금이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의 퍼센테이지가 확 떨어지네. 그래서 싸게 공급하시는 그래,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내가 아까 얘기한 거잖아. 일본이 그래서 뭐 그렇게 만들었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우리나라도 방송할 마찬가지인 때 거야. 남의 말을 좀 들으세요. 구글링 하느라고 그 사이에. 에어컨의 정령아 얘기하죠. 그러니까 67%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네. 근데 이제 그거 이하일 경우에는 그런 건데 뭐 그 하이트 입장에서는 진로 입장에서는 세금도 낮지면서 하지만 맛의 느낌은 대중적일 수 있는 거를 보여준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먹어보니까 그 뒷맛이나 이런 게 확실히 알코올이나 이런 그 메가의 느낌이 맹맹하긴 합니다. 네, 그걸 가리려고 그 여기 써 있어요. 플레이버 효모, 아로마 호흡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로마 향이 확 나네. 첫 향에. 그걸 싹 가리려고. 그래, 그래서 클린을 집어넣은 이유가 그러네요. 맑으니까. 맑고 고소한데 약간 맑은 느낌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과일향이나 꽃향 같은 아로마 향이 휙 나잖아요. 네.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호흡을 어디 걸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호흡의 종류도 비싼 거는 노블 호흡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무슨 캐스케이드 호흡이나 이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높은 수준의 호흡은 아닐 거예요, 아마. 비용을 낮추려고. 하지만 느낌 자체는 되게 산뜻해요. 산뜻한 음료수네요. 네. 네, 좋습니다. 취하려고 마신다기보다는 약간 음료수 같아요. 칭따오를 그 한약 먹을 때 천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한번 짠 느낌이야. 야, 그렇구나. 그잖아요? 칭따오를 면포로 짠 그치, 거야지. 그치. 짠 느낌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남다르긴 해. 그러니까 사실 여기 만든 걸 보면요. 보통 이런 거에 이제 옥수수를 넣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산미구엘처럼 이런 거는 전분을 넣는데 여기 전분이 러시아, 헝가리, 세르비아 등 이제 뭐 이런 식이야. 네. 야. 뭐 근데 맛은 예를 들어 내가 맥주 너무 부담스럽고 막 좀 취하는 거 싫다 하는 여성분들도 가볍게 마시기엔 좋고 그렇다고 안 취하진 않아요. 여러분 알코올 도수는 4.5도요.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 카사이트하고 똑같아요. 기네스보다 높습니다. 네. 예. 근데 맥주 특유의 그 쌉싸름한 맛이 확 덜해요. 네. 그래서 맛이 되게 부담 없네. 그러니까 뭔가 청량감을 확 느끼는 맥주를 먹고 싶은데 네. 그러기에는 쓴맛은 싫다. 그쵸. 뭐 칭따오나 이런 거가 약간 좀 맛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은 그냥 맛 자체를 걷어낸.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약간 물 같기도 하고 거기에 살짝 그 꽃향 아로마 호흡 싹 넣어가지고 코가 즐거워지는. 네. 괜찮습니다. 싸고 또.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큰 모임 파티 같은 거 할 때 손님들 많이 모실 때 왕창 사다 놓고. 소주와 함께 이걸 많이 요거를 소주하고 섞으면 어떤 맛일까요? 나름 깔끔하지 않을까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험 정신 돋네요. 해보고 싶네. 요거를 소주하고 섞으면 카사이트하고는 또 다른 맛일 테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필라이트하고 또 갖고 싶었던 거는 피츠예요. 요즘 우리 조정석이 선전합니다. 피츠. 3초 뒤면 안다. 그 깔끔함을 이런 카피 같은 거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네. 굉장히 그 부담 없고 좋네요. 그러니까 음료수로 비교를 하자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포카리 스웨트와 객토레이가 뭔가 걸쭉해가지고 먹기 좀 힘든 사람들이 2% 먹는 정확하네. 느낌. 정확합니다. 정확해. 네. 네. 뭔가 먹고는 싶은데 네. 조금 맑은 걸 먹고 싶다. 네. 2% 느낌이에요. 비슷합니다. 네.
괜찮았어? 간만에 정확한 평가. 5점 드립니다. 괜찮았어요. 네. 야 나쁘지 않아요. 좋아. 네, 나쁘지 않아요. 좋아, 좋아. 그래요. 계속 따라 먹게 되네. 아무튼 킹 오브 벨지엄과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안 짜다. 네. 약간 오히려 단맛까지도 좀 느껴지네요. 네, 오늘 그러면 이 필라이트를 선택하신 이유는 자, 청취자의 통찰을 담았습니까? 아 그런 걸 생각했어야 되지? 중풍이 그런 거였지? 아. 청취자의 니즈? 네. 아, 청취자의 니즈. 그럼요. 우리는 청취자 아니면은 사실 김프로쇼가 갈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더 없습니까? 계기? 사실은 근데 이제 필라이트는 진짜 맥주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혹해 보일 수 있고, 대중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이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다. 괜찮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흐름 좋아, 흐름 좋아. 그러니까 좋아, 우리 좋아. 정치 사회에서 네. 또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도 겉보기에는 또 우리 기자들,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겉보기엔 되게 저 사람이 참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진짜 맥주가 아닐 수도 있다. 필라이트는 진짜 맥주인가요? 발포주죠. 아까 뭐 발포즈 좋다며. 아니, 발포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왜 67%라는 기준이 있냐면 그 기준을 넘지 않은 거는 사실 맥주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통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이거를 맥주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거고 그거를 넘는 것들 중에서 맛을 겨뤄야 사실은 되잖아요. 근데 단지 우리는 요즘은 우리가 워낙 살기 빡빡하다 보니까 가성비만 생각을 해, 솔직히. 가성비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저는 알뜰한 것과 검소한 건 다르거든요. 검소한 거는 내가 약간 희생을 하거나 내지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가난을 지향하는 것이 검소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아득바득 알뜰한 거는 사실 보기도 좋지 않고 내 삶도 피곤해, 사실. 그건 약간 인색한 거 쪽에 가깝긴 하네요. 그러니까, 알뜰은 그래도 좋은 의미가 좀 있는데. 그렇지. 그죠? 네. 있죠. 근데 이제 그 알뜰한 의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하다 보면, 근데 이 얘기 왜 했어? 근데 자, 맥주 같은 경우는 맥주도 만들 때 분명히 어떤 좋은 기준으로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나름대로의 맛이 있지만 진짜가 아니다, 사실. 발포주다. 필라이트는 맥주가 아니다. 그러나 맛있다. 어쩌지? 뭐 이런 거. 약간 첫 통찰은 좋았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네. 우리 아니 뭐 이렇게 아니냐고 해가지고 탁현민하고 연결을 해야 우리가 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지. 진짜가 아니다. 이게 다 진보라고 다 진보가 아니니까 이거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탁현민이 생각나가지고 가져왔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나 그러려고 그랬어, 사실. 탁현민 얘기를 하자고 한 게 이제 전데. 그래, 다시 할까? 다시.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한참 논란이 되고 있고, 우리 또 김엄마도 지난주에 탁현민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제목을 뽑았잖아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각자 의견이 또 다를 수 있고, 우리 김엄마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김엄마 이제 에피소드 제목이 80% 이상이 탁현민한테 기회를 한번 줘야 된다. 라는 이제 제목이었는데, 본인이 의견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죠. 그렇죠. 네. 탁현민 씨가 청와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행정관이라고는 하는데 행정관도 하는 일이 많잖아요. 의전비서관실이니까 무슨 행사 기획을 하거나 뭐 이런 이제 본인이 원래 하던 것이 이제 뭐 공연기획이니까 관련된 이런 분야가 아닐까. 그러면 약간 추측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몇몇 그 행사들에서 굉장히 감동을 주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5.18 기념식 때 행사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그런 몇몇 행사들에서 굉장히 이전 정권들과는 다른 모습 공감하면서 소통하고 뭔가 진짜 억울한 모습을 당했던 사람들을 위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줬잖아요. 네. 만약에 탁현민 씨가 그런 의전 쪽에서 행사를 맡았다면 그런 것도 탁현민 씨 연출의 작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지탄받을 만한 흠결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잘못된 여성관이나 많은 여성분들이 공분해하고 있는 그런 태도들이 문제는 지적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본인이 맡은 역할 내에서는 또 충분히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변인 어떠세요?
이 논란이 거세지기 전에 한겨레의 정희진 씨라는 분이 쓴 컬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글들을 통해서 탁현민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몇 편의 글을 보면서, 야, 탁현민이 이런 글을 썼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희진 씨가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는 걸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야당에서 만약에 뭔가 건수다라고 잡으면은, 야, 이거 뭔가 걸릴 수 있겠다. 그리고 한겨레도 요즘 가뜩이나 한경호 사태 때문에 사람들 인식이 안 좋은데, 이거 뭔가 일타쌍피처럼 걸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약간 일이 커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희진 씨의 글은,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글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행정관이니까 우리가 장관이라면은 엄격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그렇게 할 텐데, 만약 탁현민이라는 그 사람이 왜 타겟이 됐는가? 그 사람이 행정관이니까 그럼 그 사람의 과거의 기록과 그 사람 뭐 비서관도 아니고 행정관인데 그 사람의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같은 레벨에 있는 행정관은 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기준은 누군가를 뽑을 때는 적어도 장관을 임명할 때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은 이미 이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럼 이번 사태로 그럼 앞으로도 행정관 뽑을 때는 이 정도로 다 엄격하게 할 거냐라는 이슈가 하나 생기는 것 같고, 그러나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게 좋은 행사를 기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인드셋이 너무한 거 아닐까? 이 두 개의 결이 공존할 수 있나?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일종의 예술가라고 보거든요. 공연기획자이기 때문에. 범위를 좀 좁혀봅시다. 우리가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영화를 만들어낸 감독들도 그들의 사생활 속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일반의 상식과 상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작품을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전 같은 기준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인격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그의 어떤 창조성이 발현된 결과물은 우리 모두에게 공감과 감동을 줘. 그렇다면 굳이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과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면서 결과물에 때까지 잣대를 들이댈 이유가 있냐 그런 생각은 해요. 그 결과물은 좋았죠. 네. 행사들은 너무너무 좋고요. 사실 저조차도 뭐 저의 삶을 다 하나 뜯어보면 뭐가 뭐 대단하겠어.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많고 그럴 텐데 이게 이상하게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저는 자꾸만 더 높은 기준을 들이대게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일종의 전쟁이라면 어떻게 졸 하나도 안 버리고 이길 수 있어. 이 정도 논란이 들고 이 정도 흠결이라면 과감히 정리해도 괜찮지 않냐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네. 지금 정부가 인사를 할 때 예를 들어 여성 비율을 높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정책들에 대한 기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탁현민이 이번에 빌미를 잡혔다고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는 지금 정부가 어떤 하려는 그 기준에는 되게 좀 거리가 먼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시각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공연 기획에 있어서 정말로 출중한 것인가가 일단 먼저 검증이 좀 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좀 품평을 들어보면 의견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는 사람 많지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비교적 잘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탁현민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게 낙검수 콘서트 때문에 알게 됐는데, 네. 그게 사실은 콘서트 기획을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낙검수의 팬덤에 묻어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보여준 공연 기획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것이냐에 대한 정보가 저한테는 아직 없기 때문에 판단을 섣불리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물론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의 본심은 사실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성관이 아니거든요. 그걸 빌미로 삼아서 뭔가 이 정부의 인사에 문제가 있고 아마추어다라는 흠집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탁현민을 날리면 탁현민도 저 정도의 사람도 인사를 제대로 못한 또 다른 누군가, 그리고 그 또 다른 누군가를 구성한
결국엔 문재인 정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계속 물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요 두 가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분명히 이 사람이 책을 통해서 발간하고 그 사람의 생각, 사상의 자유를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출판물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했던 여성관 자체에 실제로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의 문제는 정권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해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내지는 설명을 하든 어떤 식의 액션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용기를 내든 아니면 자기가 직을 던지든 아니면 억울하면 이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하든 퍼포먼스를 하든 뭐가 됐든 하여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노력이 충분했는가. 근데 그 사람의 그 써놓은 책이나 여러 가지 과거의 행적 때문에 분명히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뭔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한 그 해명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노력을 했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공방이 있는 거면 저 정도 했으면 충분한 거 아니냐라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잊혀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쌩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러고 있는데 방송 전날에 대규모 사과를 하고 사퇴해. 광화문에서 삭발하고 막 이야. 알수 없는 우리가 부분이죠, 그게. 광장에서 봤던 여러 행사들을 그가 이제 기획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연 관련돼서 공연객 매뉴얼인가 그 책을, 탁현민 씨가 쓴 책을 제가 딱 한 권 산 게 있어요. 쓴 책이 있죠. 예, 관련해서 제가 매뉴얼을 봐야지 하면서 이 책 저 책 보다가 딱 하나 샀는데 그게 탁현민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이걸 내용은 구성이나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썼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좋아가지고 참고할 만한 게 저는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샀던 건데.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남성이 여성을 바라볼 때 또 개인만이 바라보는 시선 말고도 이 집단 남성이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이 이건 낭만도 아니고 아름답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려하거나 뭔가 수려하거나 이런 문장도 아니고, 저는 그 내용 자체가, 좀 멋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좀 예술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 내용들이, 그렇게 좀, 오히려 남자로서 부끄럽고, 저는 그렇던데. 근데 탁현민 개인은 분명히 이 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정치인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사퇴를 하게 되든 안 하게 되든, 굉장히 너덜너덜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청와대를 그만두고 무슨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건 평생 따라다닐 멍해가 된 거는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그렇게 지켜보고 싶은 게 탁현민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직으로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냐라는 관점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에게 있어서 주어진 어떤 미션은 문재인 정부가 대표로 하는 어떤 이념 또는 관점, 공감 포인트를 잘 구현해내는 사람으로서 앉힌 거지. 그 자리에 앉아서 당신의 여성관이 반영되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말라야 등반도 문재인하고 네. 같이 했었고. 탁현민이 그런 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행정관 중에 유독 문재인 대통령이랑 인간적으로 가깝게 보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타겟이 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이. 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분이 저는. 나간다고 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게 아니잖아. 줄여주지. 아니죠. 나가는 그 순간 결국에는 문재인 그렇게 해서 사람 하나 날리고 그렇게밖에 못 뽑냐라고. 어차피 화살은 문재인이에요. 탁현민이 부럽다. 네. 내가 실드를 누군가가 쳐주니까. 나를 이렇게 실드 쳐준다면. 그거는 제가 탁현민을 실드 치는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을 실드 치기 위해서 탁현민이라는 사람을 앞에 내세우는 거죠. 알았어. 나는 탁현민이랑 아무 상관 나 너랑 싸우려는 거 아니고. 그렇죠. 저도 싸우려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네. 뭔가 과도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집착할 필요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당연히 뭔가 흠결이 있으면 안 되지라고
높은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건 맞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자꾸 높은 잣대를 들이게 되게 되더라고요, 자꾸만. 근데 저는 저 인간 본인이 흔결이 많은 사람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준이 낮거든요. 예. 아니, 나도 뭐, 다 많지, 우리가 뭐. 나보다 흠결이 많아? 당신이 더 많아. 아무튼. 그래서 예. 어. 특히 아까 얘기했던 좀 탁현민 교수가 원래 성공회대 이제 외래 교수였으니까 교수란 이름 직함을 많이 받는데 탁현민이란 양반이 굉장히 그 인간적인 부분으로 보면 왜 그렇게 유독 공격받냐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모난 소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연계에서도 유명해요. 결코 막 이렇게 고개 막 숙이고 이러지 않아요. 싫으면 싫고 안 하면 안 하고 막 지 멋대로 해요, 원래.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공격하는 분들도 많을 거야. 특히나 포지션 자체가 진보 쪽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연출가처럼 돼 있으니 진보 쪽이 또 얼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질하기 좋아합니까? 오히려 그분이 뭐 보수적인 그런 자유한국당 이런 쪽에 그 결을 같이 하던 예술가였다면 그런 건 흠도 되지 않아. 그런 사람 너무 많아, 그쪽은.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수준이 올라온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하고 네. 뭐 그렇다고 하면 사회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거 자체를 옛날에는 이랬는데 왜 그러냐라고 이제 생각할 건 아닌 거는 분명한데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에 좀 걸리는 거는 제가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의 글들을 보면 유독 그런 것에 좀 민감한 여자분들이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뭔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 없음. 통째로 무시당하는 것 같은 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마음은 또 10분 이해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다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개적으로 뭔가 공식적으로 한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전략을 세운 걸 텐데 나가봤자 논란을 키울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인은 또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어요. 아니, 그러겠죠. 자기 자리를 네. 지키긴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누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쌩까 무시해. 야, 이렇게 내가 무시당할 일이야? 그리고 내가 완전히 무슨 뭐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는 어쨌든 반응을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은 사실 좀 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누군가 대신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탁현민 본인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뭔가 입장을 꺼내놓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이슈를 생산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화살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최선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 조금 꼭 물러난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여당에게도 우리 대통령 뭐 정부에게도 되게 소중한 존재니까 고마운 존재잖아요. 여태까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함께 동고동락해 왔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탁현민 씨가 스스로 약간 조금 그런 의사들을 밝혀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본 거죠. 물론 제가 탁현민을 실드칠 이유는 탁현민 본인에 대한 애정은 1도 없어요. 나 그 사람도 모르고 사실 말했던 게 정확하거든요. 그 정도 공연 연출하는 기획자는 많아요. 그렇죠. 그런 중견 연출자들은. 근데 탁현민이라는 그 개인을 떠나서 자연인 탁현민이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탁현민이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그 긴밀하게 싱크가 돼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 하나가 탁현민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문재인이라는 그림자를 계속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엄청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과를 하기도 신중해야 하는 거고 자리를 던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신중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프로가 얘기했던 게 과연 이러고 뭉개고 있는 게 최선이냐. 최선은 아닐 수 있지만 최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 또 한 가지 저는 혼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문 대통령이 미국을 가는 데 있어서도 그 의전도 탁현민이 이제 디자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 면으로. 그럼 지금 이 사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은 터졌지만 이 일을 이제 진행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판단을 하고 뭐 요 불을 먼저 끄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려나 이렇게 근데 나름의 짐작은 하지만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든 탁현민 본인이 그 자신의 여러 가지 책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 꼭 그것이 무슨 입장 발표가 아니더라도 뭔가 액션은 본인 주도로 한 번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하다, 모자라다 하는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100% 그러겠죠. 그렇더라도 네.
뭐 그 정도의 최소한의 반응 정도는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거 없이 그냥 지나가면 잊혀지겠지. 뭐 그거 없이 뭉개고 쓰면 지나가면 되겠지. 홍준표지.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박근혜 정부가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냥 뭉개고 지나가다 보면 뭐 다른 이슈로 또 덮고 뭐 그냥 지나가는 거겠지라고 해왔는데 그거와는 그래도 조금 맥락을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이제 돼지발정제도 뭐 그렇게 그러는데 이게 뭐가 대수냐라고 하긴 하시겠지만요. 저는 탁현민 씨가 나와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고 설령 사과를 하더라도 그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학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묻 남성들 안에 있는 탁현민을 반성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 거듭될 것이다. 일단 탁현민은 어떻게든 입장을 표명하고 김프로 말을 듣고, 이랬는데 방송 나가기 전날에 광화문에 삭발하고 막 석고대죄하고 막 그럼 하찮은 뉴스 호해 한 번 더 해야죠. 하찮은 호해. 여러분 이번 방송은 듣지 마세요. 이렇게.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전해드린 거는 필라이트 굉장히 깔끔한 맥주 같지 않은 발포주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필라이트가 탁현민이에요? 글쎄요. 10,000원에 12개? 자, 아무튼 그래서 탁현민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 아, 근데 우리 청취자들이 또 대이분이요. 막 욕하실 것 같아. 욕 좀 먹을 수도 있죠. 뭐 원데이 투데이 먹으면 먹나요? 어때? 두려워요. 괜찮아요. 못 먹으면 오래 살아. 두렵게.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전 우리 편이고, 그죠? 그냥 더 잘해보자는 취지. 급실드. 여태 한 번이 있잖아.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전해드린 맥주는 필라이트인데요. 뭐 하여튼 주주총회 관련해가지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괜찮은 맥주 하나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는 이게 문제야. 마시면서 하면 계속 뭔가 말을 하고 싶어져. 적당히 끊어야 되는데. 자, 그럼 방송을 닫고 이 이후 자리에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